이번 시간에는 발전기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는 연구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코일이 회전을 하면 바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앞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식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석 사이에 코일이 있고, 코일이 회전을 하면 이것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가 되고, 전자기 유도가 전류를 만듭니다. 이 전류가 바로 전구를 켜지게 하는 등의 그런 발전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전기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력발전소입니다. 처음에는 물에 위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물이 있었는데 얘가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위치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가 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는 제 앞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파트를 할 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운동 에너지가 되게 되면 얘는 바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댐에 고인 물이 위에 있다가 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낙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이 발전기를 돌려서 얘가 바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화력발전소 살펴보겠습니다. 연료에 화학 에너지를 처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물질의 화학 결합에 의해 이제 저장된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이 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학 에너지가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최종적으로 얘는 전기 에너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화력발전소는 모식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석탄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문제집에도 석탄이라는 예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탄을 태워서 바로 열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가에서 만들었던 열 에너지를 물을 끓여서 역학적 에너지를 가진 수증기를 만들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에서 에너지를 가진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라고 한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통해서 화력발전소를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력발전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얘가 바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얘는 궁극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발전기와 전동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발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날개를 돌리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바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유도 전류가 바로 전구에 불을 켜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살펴보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를 바로 이제 코일을 회전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 바로 이제 자기장이 변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기장이 변하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얘가 바로 전구에 불이 켜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동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동기의 정말 자세한 원리는 중등과학 2학년 자료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세 번째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 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한 원리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블로그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파트에서는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동기의 원리 살펴보겠습니다. 전동기는 자기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회전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이에 의해서 자기장으로부터 코일이 힘을 받고 힘을 받아서 날개가 돌아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개를 돌려서 전구에 불을 켜는 건 발전기, 그리고 전기 기구가 있어서 얘가 날개를 돌리게 하게 하는 건 전동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 나오고 전기 에너지가 여기 나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발전기와 전동기의 에너지 전환은 서로 반대로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기와 전동기를 구분하는 팁이 있는데, 건전지나 전원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전동기, 없으면 발전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전기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정의는 잘 알고 있다시피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J라는 단위를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의 특징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 에너지는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스마트폰의 에너지 전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굉장히 많이 전기 에너지가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기 에너지가 되게 다양하게 변환이 됩니다. 열, 운동, 빛, 소리, 화학, 이렇게 딱 같은 전기 에너지여도 다양하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의 예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의 예시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환되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난로, 헤어드라이기 등등등등이 예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따뜻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구, 형광등,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등등등이 예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얘네들의 공통점은 빛이 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바로 소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디오, 스피커, 텔레비전, 휴대전화 등등등이 예시가 되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공통점이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탁기, 선풍기,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믹서 등등등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모터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터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모터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운동 에너지의 예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가 배터리 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공통적으로 저장한다 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바로 화학 에너지의 예시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